우리 폼은 그 정의를 레인지로 내렸었죠? 이렇게 했었죠? 아이고, 약간 섣부르게 나갔네. 자, 폼문에 대한 정확한 정의 한번, 재정의 한번 드릴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폼문을 처음에는 이렇게 배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재정의는 여기서 손에 가는 객체가 들어가는 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자, 포문이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지금 딕셔너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리겠네요. 그래서 이 포문에 대한 개념 먼저 조금 더 먼저 보고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레인지 있죠.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A를 뽑게 되면 그냥은 안 뽑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아야 되긴 하는데, 뽑아보면은 얘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1, 2, 3, 4, 5, 6, 7, 8, 9 미만 값이니까 그렇게 가고 있고,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 데이터들이 순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서 순회 가능하다라고 하는 객체는 종류를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리스트, 딕셔너리, 그리고 이제 레인지 만들어주는 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 그러면은 이 포문에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순회를 한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문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순회 가는 객체인 리스트가 들어갔죠, 지금. 그래서 포문에서 레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잘해야 돼서 이거를 이제 열심히 피라미드까지 찍어봤지만, 정확하게 더 이제 근본적인 것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그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i에 이렇게 들어가요. i가 한 번 한 번씩 반복하면서 뽑아주는 거죠, 지금. 프린트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객체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거고, 레인지는 이러한 놈을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였던 거예요. 이런 걸 직접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포문에다가 이런 식의 그 딕셔너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갔어요. 이제 키값만 나오는 건데, 네, 이게 순회가는 객체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반복해가지고 실행을 시킨다. 그게 포문이에요. 이제 구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순회가는 객체가 명확한 그 정의고요. 이거 영어로 한다면 이제 iterable object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포문에 그냥 이렇게 숫자 딱 주고서 뭐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이제 오류를 일으키는데, 지금 그 10 그냥 숫자 넣으니까 오류 일어났거든요. 이 숫자의 오류의 메시지가 뭐라 그러냐면요. not iterable 이라 그러거든요. not iterable. 순회가 안 돼라고 하고 있잖아요. 10이라고 하는 거는 int는 순회가 안 돼라고 지금 오류 메시지 띄우고 있는 거예요. 오류 메시지도 이제 더 명확해지시죠? 그런 겁니다. 순회 가능한 게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딕셔너리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할 때 벌써 여기서 나오는 건데,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를 순회로 출력하라라고 하는 거 포문을 써보라는 거예요. 포문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1월 30일, 2월 28 정도 했을 때 이게 출력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보시는 건데, 순회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문을 얘기를 해요. 포문 자체가 순회 출력을 하는 놈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곧 포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출력이라고 했으니까 뭐 프린트를 좀 써주는 거죠. 실행 코드에다가. 순회하는 애가 포문이다. 파이썬 공식 문서의 간부 한번 보시고 쉬도록 하죠. 파이썬 공식 문서의 포문 스테이트먼트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게 포문이에요. 공식 문서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리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terable Object. 요게 이제 순회 가능한 그런 객체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순회 가능한 객체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for, in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요거는 타겟 리스트라 그래서 이게 이제 변수예요. 타겟이 된다. 순회 가능 객체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변수로 들어가서 순회하고 있는 거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네모칸 친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딕셔너리 반복 출력하는 것 좀 따로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위쪽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딕셔너리 이제 순회 출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쭉 제가 그냥 리스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하나 필요하죠? 일단은 뭐로 해볼까요? 아까 위에 있었던 걸로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자, 얘를 이제 순회 출력하는데 첫 번째로 출력을 순회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뭐랄까 아무것도 안 넣은 거 딕셔너리 반복 1이에요. 딕셔너리 순회 1 포문에서 포문해가지고 에이지스를 이제 그대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대로 넣게 되면 얘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키 값이 나오는 거예요. 키 값. 이게 이제 키 값이랑 밸류랑 전부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여기서 순회해가지고 나온 걸 보니까 키만 나오더라 하는 거는 문법적인 특징이에요. 나는 그러면 키값 밸류 다 뽑고 싶어 라고 한다면 키값을 여기서 i로 받으니까 ages의 i값 이렇게 이제 뽑아내 보면 위에 거랑 좀 위에 거 코드 같이 보시면 자 위에 거 코드는 키만 나와서 철수형의 영수만 나오는데 제가 똑같은 순회를 돌렸지만 프린트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출력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잘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i 변수가 키 값이어가지고 들어갈 때 뭐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i 딱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문자든 숫자든 키 값으로 인식해가지고 받아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뽑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뽑아줄 수 있겠죠. 콤마 하면은 두 개 다 뽑으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가 두 개 다 뽑은 거죠. 이제 이런 방법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딕셔너리에 함수들이 몇 개가 있죠. 그 함수 중에서 아까 계속 찾아봤던 ages key 있죠? 이렇게 쓰는 거. keys
얘가 키값만 나열해 주는 건데 이게 이게 그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생성하는 거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쓰게 되면 여기에는 리스트가 남는 거고요. 리스트는 순회 가능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저기 변수 에이지스 키스 이렇게 하면 좀 저기 한가? 이렇게 담아 볼게요. 에이지스 키니까 에이지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변수 이렇게 담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리스트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이 포문이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i 뽑아 보시면 뭐 1번이랑 똑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키를 따로 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제 그 밸류 뽑는 거는 동일한 방법으로 뽑기는 해야겠네요.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다른 함수가 또 있어요. 다른 함수라 values라고 하는 함수예요. value. ages의 이제 values라고 해서 ages를 value 함수로 실행시켜 보게 되면 value 쓸 겁니다. 그러면 일단 아래 이 코드가 네, 마찬가지로 그것만 뽑아요. 데이터만 뽑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10, 20, 30이니까 그거 잘 나오는지 확인이 지금 됐고요. 그리고 이때 이거의 그 형식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 대괄호를 묶이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동일하게 포문으로 순회해가지고 다 한번 뽑아내주면은 얘는 이때 이제 10, 20, 30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제 value만 나오게 되는데 그 위에서는 키를 뽑았기 때문에 키를 가지고서는 내가 어떤 value를 가지고 있는지 다 찾아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value로서 이렇게 함수를 써가지고 value 값을 찾아내면은 22번째부터는 키값 못 찾아요. 여기서부터는 키값은 못 찾습니다. 이 반복문에서는 키값 못 찾습니다. 그죠? 이게 밸류스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 거랑 좀 다르죠? 밸류 가지고는 키 못 찾습니다. 반대로는 그게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순회 5번째 방법으로 items라고 하는 함수가 또 있어요. items. ages의 items 해가지고 제가 변수에다 담아볼 건데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거 한번 일단은 출력해보면 네, 이 items는요 여기 이제 결과 보시면 대괄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형식으로 되는 건데 이 친구는 그 키랑 그 value를 전부 다 뽑아내요. 전부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묶음으로 뽑아내요. 묶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즈 같은 걸 쓰게 되면은 포문이 변수 두 개를 쓰실 수 있어요. 두 개. 키, 밸류 이렇게 두 개를 써가지고 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템을 쓰면은 잘 나왔죠? 철수 10, 0이 20, 영수 30이라고 하는 게 잘 나왔고요.
이제 그냥 그 딕셔너리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딕셔너리 넣고 할 때는 잘 안 나오는데 아이템스를 쓰면 나오게 돼요. 딕셔너리 1에서 2개 쓰면 안 나오네? 네, 안 나오네요. 제가 이제 지금 그렇다면 지금 처음 게 요거가 그냥 쓴 거죠? 처음 거. 처음 거에도 어찌됐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에이지스도. 요걸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얘도 뭐 혹시 2개가 뽑히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IJ 넣어봤는데 이런 이제 좀 특이한 한 칸씩 떨어진 게 나왔네. 요거는 키만 뽑히는 게 맞는 거죠. 키만 뽑혀요. 처음 그 딕셔너리를 그냥 집어넣으면 얘는 키만 나와서 이렇게 2개 뽑는 거 안 되지만 아이템스라고 이렇게 함수를 써주게 되면 그땐 2개가 다 나오게 됩니다. 사실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는요. 이런 정도 정리해 두시면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문제인데 수작업으로 하라는 거는 뭐 수작업은 이제 그냥 이런 거 생각했던 거예요. 원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1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month를 이제 출력해 보면 잘 나오죠. 수작업은 이런 걸 해보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문을 사용하셔가지고 한번 좀 해보는 겁니다. 리스트 vs 딕셔너리 장단점들이 좀 있죠. 리스트의 장점은 어떻게 됩니까? 리스트의 장점은 어디다 적어놨지? 데이터를 넣을 때 좀 편한 거죠. 어펜드도 있고 인서트도 있고 뭐 함수도 많고요. 그 다음에 딱히 키를 안 정해줘도 되잖아요. 왜 편한 거예요? 데이터를 넣을 때 자동으로 이제 키가 정해진다 이런 이제 특성인데 이게 이제 곧 인덱스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몇 번째 방에 있는지 그거 이제 번호가 쫙 정해지는 거가 이제 0부터 시작되니까 이제 넣을 때는 편한 거예요. 다만 이제 뺄 때 좀 불편한 거죠. 뺄 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서로 좀 엇갈려서 그냥 장점만 이렇게 적어 넣어볼게요. 딕셔너리의 장점은 데이터를 넣을 때가 아니라 데이터를 이제 뺄 때가 편한 거죠. 키만 알면 그 데이터 있는 거죠. 이 둘의 단점이 반대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적어는 놓을게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뺄 때, 데이터 이제 추출할 때 추출 시 좀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때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또 뭐냐면 그 아웃 오브 레인지 오류가 좀 잦습니다. 이게 이제 인덱스 없는 인덱스를 이제 찾을 때 나는 오류잖아요. 이때 나는 오류가 너무 많아져요. 이제 쓰다 보면.
5번 방에 있는 데이터 없는데 5번 가지고 와 이러면 바로 오류를 내버리거든요. 그런 거고 딕셔너리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데이터 이제 생성식, 추가식, 데이터 추가식 혹은 요게 이제 좀 불편한 거죠. 음, 음. 이제 키만 알면 가지고 올 수 있다. 몇 번째 이제 데이터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같은 말인데. 추가시 불편하다. 불편하다. 키 값을 일일이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쓰는 거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우리 자꾸 제가 이제 내용은 문제 위쪽에 쓰고 있어요, 셀을.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이렇게 나중에 공부하시라고. 우리 리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1, 2, 3, 7, 8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얘가 이 뒤로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1, 2, 3, 4, 5, 6, 7, 8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4를 이 사이에다가 넣어줘야겠죠? 이 사이에다가 넣는 건 어펜드가 아니라 인서트죠? 인서트를 해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0, 1, 2, 2인가?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건데 뽑아보자. 2가 아니라 3을 넣어줘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인덱스예요. 몇 번째 인덱스에다가 지금 이제 넣을래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넣을 데이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인덱스가 0, 1, 2, 3, 4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 인덱스에다가 이 4를 끄집어 넣고 4를 이제 여기 3번 인덱스 쪽에다가 넣고 그 뒤에 있는 거 뒤로 밀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네 번째 거는 5로 바꿔주고 다섯 번째 인덱스는 6으로 해서 뽑아보면은 내가 인덱스를 이제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 있죠. 내가 원하던 1, 2, 3, 4, 6, 7, 8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써야 되는데 딕셔너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딕셔너리에서 이제 1번 방에 1, 2번 방에 2, 3번 방에 근데 이제 4가 들어가가지고 자 이제 딕셔너리에서 나는 이게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넣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죠. 1, 2, 4, 5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3 딱 넣어주고 싶은데, 근데 이제 딕셔너리 특성상 사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딕셔너리는 뭐 순서가 사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딕셔너리에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데이터 키 가지고만 뽑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그냥 추가해가지고 예를 들어 얘는 3이야 라고 하는 그런 키 값을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에 3이야 이렇게 뽑으면 3 나오겠죠. 이 키 값을 일일이 정해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진짜 뺄 때 엄청 편해지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딱 지정해버리면 되잖아요. 4야, 2야, 1이야, 3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값을 잘 주면은 뭐 몇 번째인지가 아니라 나는 3 뽑고 싶으면 3 이하 주면 되는 거고 2 이하 주면 되는 거예요. 잘 뽑히죠. 뺄 때 편해지죠. 엄청 편해요. 넣을 때가 좀 귀찮은 거죠. 키 넣어야 되니까. 순회 그럼 좀 몇 개 해볼까요? 자, 요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변수를 항상 뭐 하나 두세요. 3월까지만 두면 돼요. 3월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자, 이렇게 두면 이제 그 포문에서 A를 주면은 얘가 키값이 뽑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점 키스를 뽑아버리는 게 요거에서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키값이 잘 뽑히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가져가서 이번에는 키값을 통해서 밸류까지 뽑아보라고 하는 건데 요거 뽑으려면은 일단은 키를 순회하고요. 그 순회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키랑 밸류랑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이러면 잘 뽑힙니다. 이런 문법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다가 담고 밸류로 순회 출력 밸류 해가지고 순회해가지고 출력하면 요거는 30일, 28, 30일 나오고 제가 위에서 예시 보여드릴 때는 이 자체도 이제 변수에다가 담아가지고 변수를 넣었죠. 지금은 그냥 직접 넣어버렸어요. 어차피 이 함수 호출이 이제 치환이 되니까요. 이 함수 호출이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되겠죠.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걔를 순회하면 됩니다. 아이템즈까지가 이제 쭉 했던 거죠. 아이템즈 쓰려면 K A.items 뽑아주면 I랑 K 다 뽑으면 이게 키랑 밸류를 다 뽑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쓰게 되면은 굳이 그 A에 꺽쇠해가지고 키값 넣고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아이템즈가 다 해줘요. 아이템즈가 키랑 밸류를 넣어줍니다. 음. 3월의 정보를 제거해랍니다. 제거. 요런 거 할 때 이제 쉬워지는 거죠. 딕셔너리가. 키값을 알고, 키값에 있는 정보를 제거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만 딱 있으면 여기 딱 지워주면 되죠. 얘가 몇 번째 있는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뭐 그런 거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딱 키만 제거하면 3을 알아서 딱 날아갔네요. 그죠? 3을 날아갔어요. 물론 이제 다만 없는 거를 하게 되면은 오류가 나죠. 여기서 지웠는데 또 지우라고 하면 이제 없는데 그러고 오류가 나겠죠. 이런 오류는 나야죠. 근데 이제 그 리스트에서 보셨던 아웃 오브 레인지 이런 오류는 거의 안 나요. 자, 2월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2월에 29일로 수정을 합니다. 수정하는 거 이렇게 키값으로 찾고요. 그 다음에 29로 바꾸면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바뀌어요. 확인만 하고
가죠. 네, 여기 잘 바뀌었죠. 20%잘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업데이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결국에 두 개의 그 딕셔너리를 합칠 때 쓰는 거였죠. 그러면 그 두 개의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합칠 때 새로운 그 키값 이렇게 보죠. 기존의 키값 있죠? 키값이 이제 겹친다면은 잠깐만 겹치는 키값이 있다면 이제 그 새로운 걸로 이렇게 수정돼요. 그 데이터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수정되고요. 그리고 아예 새로운 키값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거를 하나씩 해보죠. 요거 똑같이 A가 있고요. 저는 B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B 해가지고 저게 지금 2월짜리를 29로 이제 수정하라는 건데 이제 2월에 29 그리고 4월에 30 5월이 31일일 겁니다. 네. 지금 두 개의 이런 딕셔너리를 합치려고 할 때는 A에다가 점 찍고 업데이트하고 B라고 하면은 이제 A라고 하는 놈에 B가 합쳐지는 거죠. 그쵸? 이제 A점하고 업데이트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A가 기준이죠. A를 이제 먼저 바탕에 놓고 B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겹치는 키값이 있다면 수정된다고 했는데 B의 값으로 수정이 되는 거죠. 덮어 씌우는 놈의 것으로. 그래서 보면은 2월은 29로 덮어 씌워졌고요. 4월이랑 5월이라고 하는 이 키값 밸류들은 추가됐죠. A에 추가되는 거예요. B는요. B는 뭐 아닌 거예요. B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거는 A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 업데이트는 이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로서는 요건데 지금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사람과 나이 이런 거에 이제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 것을 딕셔너리라는 겁니다. 이런 게 딕셔너리로서 저게 나이니까 에이지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보면 영수에다가 11살 넣고 영희에다가 12 철수에 13 민수에 14 이렇게 들어간다 이 소리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로 넣었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누가 몇 살인지 찾을 때 바로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거를 그냥 의미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딕셔너리를 가지고 순서대로 순회 출력을 해보자고요. 포문 해가지고 영수형이 철수 민수로 이렇게 뽑으려면 아이템으로 뽑으면 되겠죠. 키 값의 밸류가 에이지스의 아이템수 해서 프린트를 하는데 키랑 밸류 값을 다 프린트하면은 이렇게 순회 출력이 나오죠. 뭐 몇 살이다까지 좀 합치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11, 12 이렇게 넣지 말고. 그러면 데이터를 이제 여기다가 아예 몇 살이라고 이렇게 문자형으로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프린트문에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아예 문자형으로 다 만들어준다면 K가 누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넣고요. 더하기
더하기 str 해가지고 v 넣고 그리고 더하기 살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 문자랑 문자랑 더하면은 그냥 이렇게 합쳐지죠. 그걸 쓴 거예요. K도 문자고 그 다음 더하기 문자, 더하기 문자, 더하기 문자 한 거죠. 다 문자 더한 거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영수 띄고 쌍점 띄고 여기 좀 띄어쓰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줘도 그 공백도 다 문자니까 띄어쓰기 잘 됐죠? 이런데 이렇게 띄어쓰기 넣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문자 사용하는 거였습니다.